자, 안녕하세요. 통계적 추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정규분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을 배우는데, 이 추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르는 정보를 한번 guessing한다, 가늠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우리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모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는 거. 뭘 모르고 뭘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이 3단계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했죠. 공부는 다 했고 복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모집단이 있고요. 자, 이 모집단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문제를 풀 때는 이 모집단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풀었었는데, 이제 추정에서는 이 모집단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거라 했죠. 우리가 표본을 채취한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도 모집단을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 본질이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표본을 추출하죠. 샘플링. 그럼 표본의 크기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n이라는 값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표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이 표본이에요. 자, 내가 아는 것은 보라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표본만 내가 아는 거예요. 표본을 내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표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표본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기했을 때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내가 아는 거 샘플 하나만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인 영역에서 어떤 게 또 있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있다 했죠. 근데 얘가 뭘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따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표본 평균들은 아무래도 시그마가 작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 제곱 있어야 되는데 제곱 다 생략한 거예요. 제곱 표시할까요? 그래도 제곱 이렇게 분산으로 표기되니까. 그래서 상황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고,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린 표본을 채취했고, 그때 표본의 크기 n이라고 했을 때 이 표본의 크기를 이 표본을 가지고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근데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건 바로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 안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란 뭘 말하냐? 결국에 이걸 기억해야겠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생각하시고, 자, 내가 아는 것은 표본의 평균 하나, 표본 하나의 평균이랑, 그리고 이 표본에서 구한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지금 3단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의 정보를 3단계를 가져가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해석을 통해서 1단계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건데, 이 3단계에서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자, 내가 지금 m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허용을 해주는 게 이 시그마를 S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것을 S로 대체하자. 그리고 내가 N은 또 아는 값이죠. 그러니까 3단계의 표준 편차도 내가 아는 겁니다. 얘까지도 내가 아는 거. 보라색. 네. 이런 상황에서 얘를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다. 이 평균과 이 평균은 같다고 했죠. 이걸 머릿속으로 일단 세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모집단의 평균과 시그마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샘플을 100개를 떼왔어. 샘플을 100개를 떼왔는데 이때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떼온 이 표본은 2단계죠. 표본은 2단계인데 이 녀석은 3단계의 정규분포를 따를 거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정규분포가 어떻게 생겼냐.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이 10을 가져다 써먹을 수 있다고요. 10을 지금 루트 100, 즉 1이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평균은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가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샘플링한 표본의 평균이 여기 어느 값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20이란 값은 아주 오른쪽 또는 아주 왼쪽 값에 위치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겠어요? 대부분 이쪽에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자, 내가 생각할 때 20이라는 녀석이 이 평균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럼 표준 편차가 아직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M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2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2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0 앞뒤 날개로 표준 편차를 몇 개를 붙여주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가야 될 내용이겠죠. 보통 표준 편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표준 편차에 1이 의미하는 바는 몇 %다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했어요. 표준 편차 1이 갖고 있는 그 값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34가 떠올라야겠죠. 표준 편차 2가 갖고 있는 값은요 하면 대략적으로 47.7 이렇게 우리가 표준 편차 1은 0.3413이라고 보통 표에서 주고요. 2는 0.4772 네, 이렇게 기억은 다 못해도 좋은데 이 앞에 숫자들 정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2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2, 여기가 2죠. 그러면 18에서 22, 내가 20이라는 숫자를 찾았으니까 18에서 22 사이에 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을 얼추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20이란 녀석이 얼마나 되는 값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이 여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범위 안에 확률적으로 평균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20이라는 값이 어디 존재하면 20이라는 값이 대략 뭐 이 정도 존재하면 이때 표준 편차 2개는 상당한 날개를 가지니까 이 안에 평균 M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평균의 이 20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에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날개를 일정하게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날개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상당히 멀리 가야겠죠. 이 정도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잡아놓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정리해 갑시다. 정리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통계적 추정이란 건 2단계의 정보를 가지고 1단계를 추정하는 거다. 그런데 그때 해석을 하는 도구는 3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개념이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가 되면 그 뒤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걸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또 적절한 암기를 가지고 일단은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또 다시 한번 개념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개념으로 가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규 분포, 이 녀석을 따르는 모집단이죠. 모른다 했습니다. 임의로 뽑은 원소가, 지금은 그냥 원소를 하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소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평균이 있고 이 녀석의 시그마는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뽑은 임의의 원소를 x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x1이 n보다 마이너스 1.96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그마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다시 시그마가 1이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한 개만큼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0.34 정도라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0.3414인데 그럼 대충 여기가 15%에서 16% 정도의 이 정도 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표준편차 하나 벗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34% 안에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평균보다 작다 상황이죠. 그럼 표준편차 2개짜리를 한번 볼까요? 표준편차 2개짜리를 보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돼요? 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표준편차 하나 더 갔어. 하나, 2개 이 정도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2.5% 정도? 정확히는 4772니까 0.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2.3 좀 안 되죠? 2.3 좀 안 되는데 이 정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이게 2 시그마 상황이에요. 2 시그마 상황. 정확히는 2. 얘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6 시그마는 2랑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1.96 시그마는 어떤 의미냐?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0.475. 아까 0.4772보다 살짝 작죠. 그래서 여기가 1.96 시그마만큼 오게 되면 이때 여기가 딱 2.5%가 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시그마 1개, 시그마 2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싹 사이에 들어가는 1.96 시그마가 대충 2.5%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1% 되는 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2.5%. 자, 그러면 내가 뽑은 원소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96 시그마, 오른쪽에서는 1.96 시그마,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내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여기도 2.5%, 정확히는 0.025. 가운데 들어올 확률은 95%, 0.95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정규분포 1단계로 안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그리고 얘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나중에는 2단계 X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평균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쪽 개념으로 연결이 될 건데 그 앞서서 일단 모집단을 가지고 한번 개념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2번 보시면 정규분포 똑같이 모집단 있고요. 1단계죠.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1.9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그러면 평균과 차이가 1.9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막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원소가요. X1이 평균하고 1.96 시그마만큼 더 멀게 있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96 시그마고 여기가 대략 2.5%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뽑은 X1이 원소가 평균과 1.96 시그마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같거나 작을 확률이니까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랑 똑같은 답은 네, 95%다. 라고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해설지나 이런 데서 볼 거니까 이걸 가지고 꼭 식보다는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과정이 지금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 M 대신에 여기에 X바가 들어올 건데 일단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예제 3번.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이유가 있겠죠. 문제를 보면서 조금씩 따라가 봅시다. 모집단에서 임의로 뽑은 원소, 그 원소 X1이라고 하고, 더하기 1.96 시그마 또는 1.96 시그마를 뺀 값 사이에 모집단 평균이 있을 확률을 생각을 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X1에다가 1.96 시그마를 붙이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 1.96 시그마를 붙이는데 이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추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런 날개를 만드시고요. 자, 이 녀석이 여기 안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1.96 시그마 길이가 1.96 시그마 라고 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좀만 더 길게 대충 이렇게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 x 좀만 x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가 핵심이에요. 자, 이 녀석을 갈고리가 치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잘 보세요. 다시 자, 얘를요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인다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x1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잠시 여기 놔두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도 표시를 해줘요. 아까 했으니까. 여기가 1.96 시그마.
1.96 시그마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얘를 데려와. 자, 보세요. 좀 안 맞네. 좀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 이 정도? 좀 더 늘어나야겠죠. 그죠? 대충 이 정도? 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고, 자 보세요. 얼추 맞죠? 또 안 맞네. 대충 해. 얘를 좀 조절해 봅시다.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x1이 평균하고 같을지 평균보다 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x1이란 녀석이 이 시그마 1.96, 저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아까 95%라고 했잖아요. 95%. 이건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말한 이거, 즉 1.96 시그마를 더하거나 뺀 범위, 이 녀석이 이 평균을 포함하고 있어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한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범위, 즉 내가 뽑은 임의의 원소에서 1.96 시그마만큼 빼거나 더한 것 사이에 평균이 있으려면 이 선분 사이에, 선분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선분 사이에 평균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x1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x1이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x1이 여기 있다고 하면 평균 n값이 선분 위에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분은 빨간색 화살표를 표현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옮겨볼까요? x1은 이번에 m의 평균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 범위 안에, 이 화살표 선분 안에 평균 n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적합한 거죠. 좀 더 가볼까요? 아슬아슬한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1.96 시그마까지 가버리면 화살표가 정확하게 정교하진 않지만,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평균 m 값이 화살표에서 벗어났죠.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임의로 뽑은 원소에 1.96 시그마를 더하거나 뺀 값 사이에는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걸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모집단 M이 있어요. 이 모집단의 정보를 잘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를 뽑았단 말이지. 그런데 뽑았을 때 이걸 가지고 평균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 공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몇 개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수없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공을 하나 딱 임의로 꺼냈는데, 그때 값이 예를 들어서 4였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모집단 바구니 안에 있는 공들의 평균을 추정해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한 추정이 되지 않겠죠. 샘플이 어느 정도 커야 의미가 생기니까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죠.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뇌가 돼야 돼. 자, 내가 뽑은 값이 m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n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이게 평균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는 건 굉장히 확률이 낮겠죠. 아주 멀리 벗어나는 건 굉장히 확률이 낮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 근처에 있겠지. 평균 근처에 있겠지. 그런데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길잖아요. 1.96 시그마니까 상당히 긴 겁니다. 시그마 2개 정도.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 시그마 범위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을 뭘로 계산해요? 이 확률조차도 지금 바로 정규분포에서의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96 시그마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은 이 x1 값이 정규분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1이 1. 보라색 1.96 시그마 마이너스 1.96 시그마 안에 있으면 그때 평균 m 값이 이 빨간색 선분에 걸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사이에 평균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좀 수정을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좀 확률을 좁혀보자고요. 시그마 하나만 봅시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 플러스 시그마. 자, 그럼 여기가 대충 한 6% 정도 된다고 했죠. 그냥 16%라고 해봅시다. 16%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x1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려야겠다.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좀 줄어들었죠. 화살표의 길이가 줄어들었죠. 자, 그럼 내가 모집단에서 임의 원소를 뽑았어요. 임의 원소를 뽑고 나서 이 녀석의 범위를 아까보다 좁혔단 말이죠. 아까는 시그마가 2시그마였는데 지금은 1시그마로 확 줄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찍기를 하겠다는 거지. 아까 같은 경우는 2시그마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값이 뭐 1부터 100까지 있다 해봅시다. 뽑은 값이 60이에요. 그러면 한 40부터 80 사이에 평균이 있을 것 같아. 있겠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번에 좁힌 겁니다. 내가 뽑은 게 60이야. 55랑 65 사이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서 말하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확률을 뭘로 계산하는 거야? 자, 이 x1이 이 정균포상에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결국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x1은 보라색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죠? 34%, 34% 하니까 68%죠. 그러니까 x1이라는 녀석은 68% 확률로 이 마이너스 시그마와 보라색 시그마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68%의 확률로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 위에 파란색 화살표 선분 위에 평균 m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뽑은 x1이 시그마보다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건 16%, 여기로 가도 16%니까 도합 32%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x1은 이쪽에 위치할 수 있겠죠. 이쪽에. 이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그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시그마 사이에 평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모집단이 있는데 평균은 내가 몰라요. 근데 내가 시그마는 알아. 그래서 이 시그마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 여기가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20. m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m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x1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 x1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고른 x1이 여기 각자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뽑았더니 x1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뽑은 값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70이라고 합시다. 70.
70이라는 값을 뽑았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난 이제 얘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 바로 n값은 얼마일까? 그런데 내가 n값이 얼마인지 70에서 날개를 얼마나 잡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 70에서 내가 날개를 정할 건데 이 날개를 다시 보시면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게 길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합시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60하고 80 사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60하고 80 사이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계산을 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사고방식을 지금 익히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이 실제 이 정규분포상에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화살표 길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진짜 내가 70이 정교하게 평균이랑 근처에 있을 확률과 평균으로부터 멀어질 확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0에서 80 사이에 평균 m이 존재할 거야 라고 내가 주장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이 70이란 값은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평균으로부터 10만큼 벗어난 것,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만큼 벗어난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10보다 더 멀리 70이 벗어난 값이면은 이때는 내가 추정한 60에서 80 사이에 평균 m이 들어가지 않죠. 다음 이 70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밖으로 빠져버리면 시그마 한 개보다 더 빠져버리면 이때도 내가 추정한 60에서 80 사이에 평균 n값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추정한 범위 60에서 80 사이에 평균 n값이 존재할 확률은 결국 72, 이 정규분포상에 어디 위치하는가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이 마이너스 10하고 10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거야. 시그마 기준입니다. n값 더하기 10, n 빼기 10 사이에 이 70이 존재해야만 지금 내가 추정한 값 사이에 평균이 존재한다. 그럼 그 확률은 얼마야? 이 70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을 확률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34 더하기 34 대충 68%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0에서 80 사이에 평균이 있다라는 추정의 신뢰도는 얼마인 거예요? 얼마 안 하네. 신뢰도가 고작 68%에 불과하다. 그럼 정교하지 않겠죠.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더 과감하게 길게 범주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길게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90, 여기는 50. 자, 그럼 내가 샘플링을 아직 한 건 아니지만 하나 뽑았을 때 그 값이 70이라고 했을 때 50하고 90 사이에 평균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굉장히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50하고 90 사이에 평균이 있으려면 이 70이 평균 m하고 그냥 딱 붙어 있어도 되고 평균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어도 지금 파란색 화살표 사이에 m값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70이란 값이 실제 평균값보다 시그마 2개, 즉 20보다 더 벗어나 버리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추정한 범위 안에 평균 m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추정이 실패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추정이 실패할 확률은 지금 이쪽 마이너스 20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2.5%고 그 다음에 20보다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m 플러스 20보다도 오른쪽으로 70이 와버릴 확률도 2.5%죠. 그러니까 이 70이 정규분포상 어딘가에 존재할 텐데 여기 존재하면 실패, 또 여기 존재해도 실패, 여기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존재하면은 다 성공.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 내가 추정한 이 추정한 범주 안에 평균 n값이 들어올 확률은 95%다. 정확히는 95%가 아니죠. 살짝 더 되겠죠. 왜냐면 아까 이제 2.5%는 1.96이라 했고 지금은 2시그마라 했으니까 4772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는 95%보다 더 값이 네, 커지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이 정말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의 설명에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추정의 기본 세팅이다. 근데 방금 설명한 게 그렇다고 완벽한 추정의 개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원소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 추정을 할 때는 모집단에서 추정하지도 않고요. 아까 말한 3단계,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살짝 돌아가서 보면 3단계에서 추정을 하고요. 내가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는 2단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전달해도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원소가 평균 옆에 있을 확률, 평균이 원소 옆에 있을 확률이랑 같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계속 설명을 했던 것처럼 내가 뽑은 건 원소고 실제 이 원소가 평균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뽑은 게 이 평균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 확률이 결국엔 내가 뽑은 이 원소하고 얼마나 가까운 곳에 평균이 존재하느냐, 이 확률이랑 연결이 된다. 이걸 이제 네가 내 옆에 있을 확률, 내가 네 옆에 있을 확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글로 봐서는. 방금 같이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막 설명했던 거 있죠? 아까 여기서 열심히 이걸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계속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오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소를 좀 뽑아봅시다. 정규분포 모집단 1 이렇게 줬어요. 실제로는 이 1 값을 내가 모른다고 했죠. 임의로 뽑은 원소가 10일 때 m이 10,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11.96보다 작거나 같고 8.04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여기가 11.96, 여기가 8.04니까 마이너스 1.96 시그마 1이니까요. 곱하기 1. 여기는 플러스 1.96 곱하기 1 해준 거죠. 자, 이 범주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그럼 아까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평균이 있는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결국 10의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10의 위치가 1.96 시그마 플러스 된 거랑 1.96 시그마 마이너스 된 거 사이에 이 10이 여기에 존재하면 이렇게 되면서 통과. 잠깐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존재하면은 화살표 안에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실패.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 또한 95%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아이고 죄송. 여러분의 관심사는, 자 보세요. 그대들의 관심사는 이 길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10이 어디 위치하느냐. 10이 여기 위치해도 예를 들어서 길이가 짧으면은 평균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의 범주가 이 날개의 범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10, 여기 들어오면 통과, 밖에 들어오면 실패.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날개가 좁아졌어. 그럼 여기도 10이 올 수 있는 날개가 좁아지는 거지. 그래야지 이 날개 사이즈랑 이 날개 사이즈가 일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실제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이제 쭉 읽어보세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원소 한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원소 한 개와 표준 편차만 알면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로 한다고? 표본을 가지고 한다고. 표본을 가지고 하고 얘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그리고 이 3단계의 정규분포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 S하고 이 N을 가지고 구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쭉쭉쭉.
그래서 이 95%뭐 암기해라 그러곤 하는데 뭐 당연히 암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예제 1번으로 가시죠. 85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의 모평균. 자, 1단계. M 시그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른다 했죠? 그때 16병을 이미 추출했어요. 표본의 크기는 16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한 샘플, 표본 평균, 얘가 샘플이죠. 얘가 2단계. 2단계는 12.34 평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벌레가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기는 S. 근데 안 알려줬네요. 안 알려줬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13.36에서 A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단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3단계. 3단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3단계. 3단계는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여기 분산에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S 루트 N의 제곱이 들어간다 했죠. 그럼 이 친구는 S는 이제 안 알려줬어요. 근데 N 값이 16이니까 4분의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분의 S. 그리고 신뢰 구간이 지금 다음과 같은데요. 이 녀석 봅시다. 12.34가 있고 날개. 여기가 11.36이죠. 11.36.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0.98만큼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0.98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신뢰 구간이랑 여기 똑같이 0.98이어야겠죠. 0.98 해주면 13.32. 그래서 이 값이 A가 됩니다. 일단 얘가 A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날개가 신뢰 구간 95%다라는 건, 자, 여기가 2.5, 여기가 2.5, 여기가 평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디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확률이 95%다. 그럼 날개 사이즈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 날개 사이즈랑 요 사이즈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12.34가 지금 요 구간,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95%의 확률로 평균 M 값이 저 빨간색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되죠. 아까 했던 개념이랑 똑같죠.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링한 값의 평균이 X1자리, 아까 X1자리 X바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는 그냥 모평균의 정규분포에서 생각했다면 실제 문제 상황에서 3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95%가 나왔다는 건 여기가 2.5%라는 거니까 얘가 2시그마겠죠? 2시그마. 정확히는 1.96 시그마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시그마 값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얘를 써야겠죠? 그래서 4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96 4분의 S가 지금 이 값이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2분의 1 값이네요. 0.98이니까. 그러니까 S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개념을 이 S는 뭘 대신한 거예요, 원래? 원래는 여기 자리가 시그마 자리였죠? 그래서 시그마를 대신한 거니까 여기서는 시그마가 2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잘 종합한 문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상황은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S랑 시그마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올 건데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겠다. 지금 막 선생님이 그림으로 얘를 그려서 보여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이 결국에는 이 구간 안에 m이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12.34라는 녀석이 결국엔 이 날개 사이즈가 여기 동일하니까 이 12.34라는 녀석이 이 보라색 구간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12.34 여기 있어. 그럼 날개. 그래서 이 날개 안에 m이 들어오잖아요. 이 12.34라는 녀석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날개 길이는 지금 이 형광펜이니까 이 날개 길이 사이에 m이 반드시 들어오죠. 그런데 이 12.34라는 녀석이 여기에 존재해요. 굉장히 희박하지만 확률적으로 여기 존재한다면 이때는 이 내가 구간 세팅한 실내 구간 안에 이 n값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 n값이 들어오려면 이 날개 안에 들어오려면 이 12.34가 지금 이 구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럼 22.34가 지금 여기 표시해둔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은 95%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날개가 길어질수록 이 12.34가 갈 수 있는 구간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날개가 늘어갈수록 신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12.34라 해놓고 여기는 뭐 8, 여기는 뭐 10, 16 뭐 이렇게까지 늘려버리면 사실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얘를 너무 좁히면 거의 찍신이죠. 데이터를 이렇게 확 좁혔어요. 좁혀버리면 문제가 뭐가 돼요? 좁혀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12.34가 갈 수 있는 구간이 제한되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날개가 좁아지니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한테 연출시키고 있는 건데 보다 보면 조금씩 응용이 이해가 될 것이다. 몇 개만 더 봐봅시다. 자, 모평균 m이 있고 모표준 편차 10이 있죠. 실제로는 모른다 했어요. 일단은 다 주니까 감사하다 생각합시다. 내가 1단계고요. 여기서 n명을 이미 출출하여 신뢰도 95%짜리 구간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아까 그 날개 끝부터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외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처음에 외워버리면 뒤에 가서 응용된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다 같이 풀게 되는데 응용된 문제를 풀려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으로. 자, 내가 추출한 데이터는 2단계죠. 여기는 이제 x 바 그 다음에 s 제곱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내가 얘를 확인하는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는 3단계죠. 3단계는 m 그리고 s 루트 n. 원래는 여기가 시그마 자리인데 s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시그마라고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근데 얘가 95%의 신뢰도를 얻었다는 것은 이 날개가 이 날개가요. 이 날개가 평균을 포함하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얘미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x바. 이 x바가 95% 확률로 들어왔다라고 봐야겠죠. 95%면 여기가 1.96 시그마라고 했어요. 1.96 시그마 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범주 사이에 x바가 이렇게 들어와야 이 날개 길이는 누구랑 같다고요? 이 날개 길이는 이거랑 같다 했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날개가 상당히 길어야겠지. 자, 이 구간 안에 평균 n값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x바가 이런 데 들어오면 이 날개 안에 평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추정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추정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은 95%, 5%는 실패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 시그마인 거네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시그마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시그마라고 했지만 실제는 얘가 3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 시그마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해야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3단계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놓아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이 x바는 대칭이니까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값의 중간이 되겠죠. 중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두 값의 중간을 생각해 보면 빼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값을 빼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4, 5, 9, 2 빼기 3, 8, 0, 8 빼보시면 7.84 7.84라는 녀석은 절반의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7.84의 절반, 이게 지금 여기 범위입니다. 이 값이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값은 지금 10이라고 줬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1.96, 1.96 사라집니다. 1.96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지 7.84가 되니까 이 값이 이제 2가 되는 거고 여기 루트 n 값 5가 돼야 되니까 n은 25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슬슬 지치지만 좀만 힘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오늘 이 수업 이제 한번 가지고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진 않겠지만 뒤에 또 문제들 풀어보면서 정교하게 잡아가기로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모니터가 정균포를 따르는데요. 이미 추출 모집단 안 알려줬죠. 이게 정석입니다. 이미 추출 100대 그 표본의 평균이 이제 x바, 이제 이게 정상적인 문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실생활. 표준 편차는 500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n 값은 100이고요. 그랬을 때 2단계 x바 표준 편차는 500이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활용해서 3단계의 정규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단계 정규분포는 자, 여기 모집단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녀석은 n 그 다음에 s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s 값은 500이라 했고 500 그 다음에 루트 100은 10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95% 추정한 신뢰 구간. 그러면 x 바 기준으로 이제 날개를 얼마만큼 붙여야 되냐. 그러면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1.96 시그마가 2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50. 얘도 마이너스 1.96 곱하기 50이 들어가야 그때 이 구간 안에 평균 n 값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c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c 값은 1.96 곱하기 50을 답으로 잡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략 2배 좀 안되죠. 98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쭉쭉쭉 읽어보면서 공식 위주로 말고 정확한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공식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공식으로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개념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문제는 술술술 풀릴 거고요.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강조했고 아까 한창 그림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시간 끌었던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뽑은 자료가
어떤 구간을 설정했을 때 그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는가를 3단계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하는 원리는 아까 뭐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네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 x바가 3단계 안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확률이 곧 내가 산정한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과 같다. 이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통계적 추정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강의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네요.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선생님이 좀 더 노력해보고 연구해보도록 하고, 수업 현장에서도 좀 더 여러분하고 설명해 가면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